오늘은 인구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구 자료는 인구 연구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구 자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센서스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스의 개념 정의 그 역할이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센서스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센서스는 통계 조사인데 통계 단위, statistical unit의 모집단에 대한 그 조사이죠. 그러니까 표본 조사가 아니고 하나도,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대상, 조사 대상에 되어 있는 단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은 이른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complete,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누락하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enumeration 하는 조사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센서스의 경우에는 통계 단위가 인구이면 인구 센서스가 되고, 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계 단위, 즉 가구가 되면 가구 센서스가 될 수 있고, 주택이면 주택 센서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센서스의 경우는 인구, 가구, 주택을 모두 다 조사를 하는데, 이런 인구, 주택 총조사를 그냥 센서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센서스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나 사업체가 통계 단위가 되는 기업, 사업체 센서스도 있다. 엔터프라이즈나 이스태블리시먼트 센서스가 있다. 기업에 대한 센서스. 또 센서스는 나라별로 고유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사에다 총,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총조사하는 말을 쓰고, 북한에서는 일제조사. 우리의 경우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보면 일제의 시험을 받아갖고 일제조사하는 말을 쓰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일제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문화권 중에서 중국이나 대만, 홍콩에는 보편적으로 하는 조사다 하는 의미에서 보사라는 말을 쓰고, 일본의 경우는 한 나라의 힘을 조사한다. 국세, 나라의 세력을 조사한다. 국세조사라는 말을 쓰죠. 인구 센서스와 주택 조사 센서스의 경우에는 그 유엔이 정한 그 낱말, 그 개념의 정의가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는 특정한 지역의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인구 통계, 경제 통계, 사회 통계자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평가하고 분석, 공표 제공하는 전체의 과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 센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똑같죠.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에는 모든 거처입니다. 집이죠, 집. 또는 거주자에 관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작성, 평가, 분석, 공표 이런 것들을 또는 그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는 전체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센서스는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묻는다면은 가장 오래된 것이, 기록된 것은 BC 3800년, 그러니까 거의 5800년 전, 6000년 전에 바빌로니아라든지 중국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경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탄생 시점에 로마 제국에 센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서스 때문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센서스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낳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중세와 근세도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그 징병, 병력을 필요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정보,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구와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것은 오늘날 센서스, 특히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센서스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조선 시대부터 센서스를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또는 고려,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센서스 실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모두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근대 국가에서 법에 기초해 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는 통계법을 만든다든지 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듭니다. 인구와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미국의 경우 보면 헌법 중에 하원의원의 각 주를 하원의원의 의석을 할당하는데 센서스 인구에 의해서 각 주의 인구 비례로 센서스 의원의 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790년, 영국이 1801년이라고 했는데 10년마다 미국에서는 인구 센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예외는 없다 하는 겁니다. 19세가 세기가 되면서 그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들 그 센서 법령에 기초를 해서 센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가 센서를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식민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센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5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가 실시가 됩니다. 당초 일본에서는 1920년, 그리고 대만에서는 1915년에 센서가 실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5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때문에 20년에 센서를 실시하지 못하고 25년에 센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인구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를 보게 되면 그 센서스가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출생, 혼인, 사망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등의 동태 사건, 특히 혼인이라든지 출생, 사망 것을 교회에 등록하는 관습이 정착됩니다. 교구 내에서, 가톨릭 교구 내에서 세례나 매장 상황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교구 대장,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직자, 그 교회의 신부는 지역의 리더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 성직자를 통해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 근대국가 성립 이전에도 센서스는 아니었지만 인구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보면 센서스를 실시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센서스는 아니지만은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의미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의 것으로서는 신라 장적, 신라의 그 호적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신라시대 서원경 현재의 청주 부근입니다. 4개의 마을의 장부가 당시 마을의 경제 상태나 정부의 조세 재정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그 4개 마을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가구 인구, 전답이라든지 삼배를 키우는 그 밭이라든지 잣을 키우는 그 백자, 그 다음에 추자, 그 다음에 추자는 그 뭐냐면 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등의 나무소와 우마, 그러니까 소, 말 등의 수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재산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문서는 3년간 동안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에 대한 그 기록이 조사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가 5년 또는 10년마다 조사되는 데 대해서 3년마다 그 조사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남녀별로 구분을 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6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노동력 동원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호구, 가구는 사람의 다소에 따라고 상상에서 하에까지 9등급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라 장적의 원본인데 이것은 그 일본의 나라 그 동대사 도타이지 하는 곳의 그 창고에서 나중에 발견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많은 그 신라 장적의 모습들을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센서스를 보면 AD 이전에 중국 한나라 시대에 비교적 정확한 센서스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한 세계 최고의 센서스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6,767만 명이었고 가구수는 1,236만 개 정도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그 황하 지역과 회수 지역이었고,
성도는 중국의 최대 도시로 당시에도 28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으며 또 중국의 센서는 1144년 AD에 공식적으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만 당시 이제 한나라 시대겠죠. 당시 인구는 4,973만 명으로서 현재 남한 인구보다 좀 적은 겁니다. 가구는 약 994만 호였다. 그러니까 가구 원수가 대략 5천만 명에 1,000만 가구니까 5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는 미국 등 선진국의 헌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기록이 됩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인데 선거구,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구를 확정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수를 확정하는데 이 센서스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인데 그 중앙정부는 세금을 걷는다 이 말이죠. 지방교구법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스에 많은 경우 소득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그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국민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정하느냐 빈곤선을 추정을 해냅니다. 이 빈곤선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지원 근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 센서스는 경제, 사회 발전, 특히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에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사회 간접자본 수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기초자료라든지 소지역, 소집단, 센서스만이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면단위 지역 또는 동단위 지역 이런 조그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마케팅, 비즈니스 디모그래피라고 하는 것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센서스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만들고 또 장래 인구, 앞으로 인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 추계하는 토대자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학교,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만드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특히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을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 디모그래피, 특히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센서스의 목적은 모든 그 표본조사의 표본 자료를 추출하는 기본 자료로서 또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 민간 부문이나 또는 통계청에서 각종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표본조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센서스 없이는 표본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센서스의 정의는 우선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경우 보통은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사원이 응답자를 만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주민등록 등 자료를 집계한 행정통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래의 센서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 말이죠. 하지만 북한이 그쪽 북쪽 지역,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 말이죠. 아무튼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조사표, 질문지를 사용해 갖고 조사 대상인 주민이 직접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가구에 모든 가구원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을 대신해서 가구주가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스의 경우에 조사 내용은 성명, 이름을 포함해서
개인의 속성 정보, 남자냐 여자냐 연령이냐 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이 센서스는 이 마을은 전부 몇 명이다. 마을을 단위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조사 지역마다 조사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조사원은 응답 결과를 체크하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기준의 정보라고 지적되는 것처럼 조사 시점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의 기본 원칙은 개별성입니다. individual enumeration입니다. 하나하나를 헤아린다 이 말이죠. 센서스에서 각 개인 또는 각 거처는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특성 또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기록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자료가 수집될 때 다른 특성과 관련하여 분류와 집계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입니다. Universality within defined territory. 특정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완전성의 개념인데 한 나라의 전체 영역 또는 명확하게 정의된 일부 지역 내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누락과 중복 없이 조사한다. 누락, 중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성입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시에 모든 인구와 거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주기성이죠. 이거는 뭐냐? 인구 총조사, 센서스는 시계를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 이거는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실시돼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센서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소집단 자료를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센서스의 기본 원칙은 이러한 유엔이 정한 보편성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개별성의 원칙이라든지 동시성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주기성의 원칙 또는 소집단 자료를 얻기 위한 이런 원칙들을 중시하면서 나름대로 그 원칙을 중시하는 센서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센서스의 실시관 통계청입니다. 개별성 각 가구를 조사 단위로 해서 가구원별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하는 거. 보편성 헌법에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대해서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한다 하는 겁니다. 주기성과 동시성, 실시 주기는 5년이다 하는 겁니다. 조사 시점은 11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월 1일 자정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그때까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센서스에 포함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센서스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통계청 홍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스의 조사원인데 1925년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센서스 현장 조사원이 이동주택을 거주하는 그 집시 인디안계로 유럽의 전역에 유랑 생활하는 소수민족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장면인데 항상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현장 방문은 조사를 현지에 파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최근에 이래서 센서스는 인터넷 조사다 또는 우편 조사다 하는 새로운 간접적으로 조사원 대신에 통계청이 조사 대상자인 응답자들에게 직접 접근을 하는 방법 대신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우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센서스는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인구 통계와 경제 통계, 경제 통계는 노동력과 같은 직업 또는 산업 이런 통계를 수집을 하고 사회 통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 수준에 대한 종교 이런 문항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체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센서스는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소지역, 스몰 에리아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시군구, 서울의 시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그 도의 경우에는 군이 있고 또 조그만 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읍면동이 있는데 그런 통계를 획득하려고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센스는 개별성, 보편성, 동시성, 주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입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인, 사회적인 속성 정보를 수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센서스란 무엇이냐 하는 그 개괄, 기본 원칙 역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